전북 지역의 청년의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고 한편으로 지키는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 지방 소멸 원인과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60% 이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전북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와 학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하는 등 여권 대통합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 2100년쯤 한반도 온도가 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K에서는 어린이의 환경일기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되새겨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4명, 오늘은 오전 10시까지 20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94만 3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53%입니다. 전북에서는 하루 1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비율은 60%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이지현 기자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면서 주말이면 감소됐던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하지만 이번 주말엔 군산 미군기지와 완주의 한 대학 운동부 관련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랐습니다. 익산의 식품회사 관련 집단 감염도 확산세가 거세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일단 복도 휴게실은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탈의실은 2분의 1씩만 들어가서 복장 환복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주기검사를 일단 확진자가 나왔던 그런 부서는 주기검사를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할 겁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닷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북은 이미 우세종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주 전북 지역 오미크론이 63.8%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변이가 50%를 넘어서는 우세종이 됐습니다. 같은 그 방역 수칙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를 해주시지 않는 매우 심각한 그런 사회 혼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 연장된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해 방역 패스도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면 학습 시설 등의 방역 패스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전주 시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간이 일주일 더 연장됩니다. 전주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단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역 감염 상황과 체육시설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논란이 됐던 학원과 독서실, 대형마트 등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패스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선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역 패스 해제 시설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백화점과 대형마트, 박물관과 미술관과 영화관, 공연장 등입니다. 내일부터 이곳에는 접종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과 식당과 카페, PC방 등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청소년 확진자가 늘 경우 학습시설에 방역 패스를 다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습시설에서의 감염 전파 규모와 또 이들 감염 전파 속에서의 미접종자들의 분포도를 지켜보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이번 주말부터 우세종화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26%대로 직전주의 2배를 넘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94%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호남, 경북, 강원권에서
지역사회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집단 사례를 통한 N차 전파 역시 지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사람이 밀집된 장소를 출입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위중증 환자는 10대 미만이 새롭게 확인돼 총 7명, 오미크론 관련 사망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39명에게 투약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투약 전보다 증상 호전 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탈당 인사들을 끌어안겠다며 내건 여권 대통합이 지방선거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커진 경선판에 후보 간 과열 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당을 나온 지 7년 만입니다. 정 시장은 2016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됐고 2018년 지방선거 때에는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부터 무소속으로 지냈습니다. 양 국회의원님과 함께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내가 민주당 시장이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직 무소속 단체장과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됐던 익산시장 선거가 민주당 경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임정엽 전 완주 군수도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4선을 지낸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김종규 전 부안 군수는 세 번째 군수를 노리고 있고 3선의 유성엽 전 국회의원은 대선 이후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결과 이후에 지방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입장을 그때 가서 좀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생각도 좀 정리해서. 김세웅 전 무주군수는 복당했지만 지방선거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소속 현직 단체장인 유기상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신민임실군수는 복당 대신 무소속 출마를 굳혔고 강동원 전 국회의원도 무소속으로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김재선 덕산그룹 회장이 오는 6월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랜 시간 정당 활동가이자 실물 경제를 이끌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도민이 잘 살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도지사에 당선되면 전북 14개 시군마다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을 1개 이상 유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을 전라북도로 흡수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경제특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 선출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기호 1번 차상철, 2번 이한근, 3번 천호성 후보를 대상으로 전북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은 선거인단 12만 5천여 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문자 투표 등도 진행합니다. 여론조사와 선거인단 투표를 각각 30%와 70% 비율로 합산해 오는 21일 단일 후보를 선정합니다. 새 후보는 전북도민 앞에서 단일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원팀을 구성해 반드시 본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인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서 전 총장은 예비 한글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향상, 따돌림과 학교폭력 문제 해결, 미래시민 국제캠퍼스 등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세계 시민교육과 아시안 쿠킹 클래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다문화 학생 수는 전체의 4.2%, 8,100여 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많고 해마다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 녹취 파일 방송에 대해 국민의힘은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김 씨의 발언을 감싸는 데 급급한 국민의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MBC의 김건희 씨의 녹취 보도를 악질적인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판단하에 공세적으로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욕설 테이프와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항들도 당연히 방송을 해서 국민들께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MBC 제작진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적 대화가 공개된 점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씨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 후보도 김 씨와 같은 생각인지 따졌고 국민의힘이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내 개별 인사 차원에선 김건희 씨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1억 줄 테니까 우리 캠프로 와라. 이거는 이제 돈으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잘 아셨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건희 씨 녹취 보도에 대해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닷새 만에 복귀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낡은 진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최근 전북 당원들과 만나 전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난 전북 방문에서 윤석열 후보가 밝혔듯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은 물론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 등을 통해 전북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의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청년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모병제 선택권 부여와 지역대학 무상교육,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산업체 병력 특례 적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정책과 많은 예산에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역사회 문제, 바로 청년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방 소멸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북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 청년들을 박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15살부터 39살 사이 전북 지역 인구는 10,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2000년 이후 20년 동안 해마다 많게는 10,000명, 적게는 5,000명 넘게 청년 인구는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전북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도권 친구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이제 다양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하는 법도 더 잘 알고 그리고 그만큼 더 자기의 어떤 스펙적인 거라든지 성장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작용을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게 비록 전라북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는 대형 공장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전라북도로 내려가는 건 살짝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지방에서의 생활이 쉽게 내키지도 않습니다. 사실상 그게 부족하고 또 그런 지방으로 가는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서울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 현상은 착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이란 단어를 들으면 일단 되게
뭔가 슬픈 감정이 먼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슬픈 감정이 올라오는 동시에 왜 그렇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해소되길 바라지만 수도권이라고 해서 마냥 살기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 각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투정을 부리면서도 내려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계속 살 의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같은 돈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훨씬 더 풍족하고 삶의 질이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만드는 뭐 자치기구나 이런 커뮤니티들도 많이 형성돼 있고, 또 청년들 위주로 진행되는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에 다시 취업하려고 내려갈 때는 공기업 아니면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 이제 지역 인재 혜택도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서울 그 수도권 집착 현상이 강화되지 않았나.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전라북도 인구 정책에 쓰이고 있지만 전북 인구는 지난해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살이를 선택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가꾸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어서 조선우 기자입니다. 예술에는 장소가 중요치 않다는 한 공연 창작자가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선택해서 이 지역에서도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그 곁에는 함께 공연을 이어가고 싶은 동료가 있습니다. 지역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고 싶으니까 이곳에서. 스쳐가는 수백 명의 타인보다 한 뼘 거리 가족과 동료가 더 큰 힘이라는 이들.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저는 예술활동에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이 가장 큰 이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창작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꺼이 선택한 지역살이를 해명하듯 설명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전주에선 연극 보기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같은 그러니까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문화도 있고. 서울에서 학업을 마친 뒤 고향에서 살기를 꿈꾼 청년. 서울의 번잡거림이나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잘 안 맞았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가면 어떨까? 고향인 장수에서 농사를 짓고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박 씨 같은 장수 청년 15명의 슬기로운 산골 생활이 최근 소책자로 발간됐는데, 이 책의 역근이 역시 2해 전 장수살이를 택한 또 다른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너무 두렵게 생각하는 지역이나 시골살이도 막상 와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찾아보면 웬만한 거 다 있고 의외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에 비해 부족한 여건도 이들에겐 매력. 능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시골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생산자로서 좀 더 투박하고 멋은 없을지언정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지 기획하는 일도 즐겁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이 산 속에서 이제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래서 거의 전국에서 왔거든요. 지역을 지키는 이들에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장수라는 지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장수에 한 번이라도 와볼 수 있다든지. 청년을 위한 공간, 가게나 카페나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다양한 창작 행위가 허락되는 곳으로 전라북도를 바꾸고 싶어요. 예술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기도 해요.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의 광역연합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3개 시도 통합의회의 의원수 배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사 위치 논의도 시작돼 다음 달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의회는 경남 9명, 부산 9명, 울산 9명으로 결정됐습니다. 3개 시도 의회 대표단이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연합체제에서의 각 시도 대표성을 인정해 의원 동수 구성에 합의한 겁니다. 광역의원 수는 경남 58명, 부산 47명, 울산 22명이지만 같은 무게를 두고 지역별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뜻입니다. 특정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배려하자, 함께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또 다른 쟁점인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는 이날 회의에서 부울경에 중앙에 두자는 의견에 최종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 예고 기간이 20일 필요해 다음 달 출범을 위해 이번 주 중에 규약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규약안이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으면 출범을 위한 요건은 갖춰지는 셈입니다. 출범 뒤 실질적인 사무가 바로 시작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 집행부와 의회 공간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사무 위임에 따른 법과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사무 위임하는 부분 그리고 시도사무 위임하는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사무의 처리는 하반기쯤 되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경남과 부산, 울산의 800만 명 메가시티, 출범 직후 3개 시도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모여 사무소 위치를 비롯해 특별연합 단체장 순번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재작년 수해를 입은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 가운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주민들은 정부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할 처지에 내었다는 내용 앞서 전해드렸죠. 이 구역에서 발생한 수해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건데 수해민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한 의견서. 섬진강댐 방류 탓에 난 수해 가운데 홍수관리구역과 하천구역 피해는 배상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원래 침수가 우려되는 곳이고 위험성을 미리 알렸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날린 윤재창 씨는 온전히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흙탕물에 쓸려간 논 일부가 하천구역에 걸쳐 있는 탓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물에 잠긴 땅을 칼로 자르듯 일부만 배상해서 빼겠다는 걸 윤 씨는 납득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이 농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걸 윤 씨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지적도에도 하천구역 여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물난리 나고 나서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하천구역이다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지금 하천구역이니까 보상을 못 해주겠다, 뭐 조금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식당 건물 절반이 잠긴 부부도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여기 지금 1층은 다 잠긴 거예요? 네, 다 잠긴 거예요.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2003년 건물을 다시 지었는데 이후 정부가 이 일대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의견을 묻거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사유지였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소유주한테 예고도 없이 통보도 없었어요, 전혀.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홍수의 보험이라도 열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개인의 땅을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충실히 고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보나 공보 게재 말고 주민 공청회 근거 등은 환경분쟁조정위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남원과 전남 곡성 일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서 난 피해 89건 가운데 구역 지정을 수해민이 알고 있었던 사례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홍수 위험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온전히 자연력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상 가능성이 정부의 면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수해배상 배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 장점마을 옛 비료 공장에 폐기물이 불법 투기됐습니다. 익산시는 누군가 최근 잠금 장치를 풀고 건물 안에 생활건축 폐기물 50여 톤을 버리고 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 일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민 집단 암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곳으로 익산시가 2019년 사들인 뒤 비어 있었습니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제강 슬래그 반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새만금 개발청 앞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 논란에 있는 제강 슬래그가 여전히 새만금에 반입되고 있다며 군산시와 세아베스트를 규탄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이 환경 영향 조사를 하라는 환경부 요청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과와 함께 관리 감독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고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 슬래그를 모두 걷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의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영진과 함께 고개를 숙인 정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대주주 책무는 다하겠다고 밝혀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며 건설사 직접 경영에서만 한 발 뒤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고 7달 만인 지난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도 붕괴 사고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딴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의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되자 여론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모든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안전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를 완전히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에 외부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안전 결함 법적 보증기간인 10년을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골조 등에 대해서는 3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지구가 죽으면 사람도 죽고 지구가 살면 사람도 산다. 쓰레기 없고 좋았으면 좋겠어요. 태평한 한가운데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양이 많아지면서 지구가 아파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과 기후 위기를 막아달라는 간절함이 담긴 그림 일기. 아이들은 왜 이런 일기를 쓰게 된 걸까요? 완주의 레드향 농장. 이제는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만감류 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태 지도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감류가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점을 아이들과 함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완주와 김제, 익산, 정읍, 순창 등 거의 모든 시군에서 만감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전라북도에서도 아열대 과일의 하우스 생산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후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강귤 재배가 무가온, 최저가온에서 재배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소득 작물로 적합하여 앞으로도 만감류 재배 면적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한편으로 지구온난화의 징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이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 2100년이 되기 전에 한반도의 온도가 5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연간 열흘 정도인 폭염일수는 3배 이상 늘고 사과 농사는 아예 지을 수 없으며 강원도에서도 만감류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해마다 여름이 오는 게 좀 두려워요.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보다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
7배가 넘는 폭염을 견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기후 위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험을 하고 대책을 좀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이런 재해를 조금이라도 덜 경험하게 하기 위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어쩌면 지금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망감류 지금 따니까 어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딸 수 있는 게 되게 어떤 것 같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왜? 재밌어요. 그렇게 지금 따서 좋은데 좋지만은 않은 거 알지? 네. 지구 온난화해가지고 점점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재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농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가질 거야. 매달 모임을 갖고 기후위기와 온난화를 막을 실천 방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가족들. 오늘은 밀랍초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만들까요, 우리?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전기가 많이 나오고 환경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이라도 더 아껴 쓰기 위해 이런 걸 만들어요. 전국의 모든 가정이 매일 잠깐씩이라도 일부러 불을 끄는 습관을 들이면 52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듭니다. 30년생 소나무 7,900여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것과 맞먹는 양. 사소한 실천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뜨거워지는 지구의 온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는 책으로만 배웠던 환경위기인데 애들은 이제 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생활이 되고 그리고 또 가까운 데서 다 지금 당장 습관들을 사소한 것부터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첫 번째 세대이자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화창한 봄날처럼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지구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공장을 넓히며 매연이 자꾸 생기고 지구 온난화가 많아져서 얼음도 녹으면서 북극곰도 사라져가고 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구를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북한이 오늘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사흘 만에 또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0분과 54분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380km, 고도는 42km로 분석됐고 속도는 마하 5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 14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함경북도 앞바다의 바위섬을 목표로 연속 발사 능력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거나 에이테킴스 KN-24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도 탐지와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중동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철로 위 열차에서 2발을 쏜 지 사흘 만이자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직전 발사에서는 동해 바위섬을 명중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일과 11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한의 군사훈련이 정세 불안정을 몰아오는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지역 공영방송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제 지적에 그치지 말고 개선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 마련에 힘써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전주 불법 성인 오락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2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중화산동 상가 건물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이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한 결과 유독성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사로 나타났고 외력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의 1차 합동 감식에선 현장에 있던 등유난로와 기름통 주변에서 불이나 번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실화와 방화 등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만 24살까지 생리용품 구매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이 기존 만 11살부터 18살에서 만 9살부터 24살로 확대돼 최대 13만 명가량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한 달 12,000원이며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위 속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내에 모두 그치겠고요. 눈의 양도 1cm 안팎으로 비교적 적겠습니다. 하지만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은 만큼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이들 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이 맑아지겠고요. 새벽까지 서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영하 7도로 오늘 아침보다 더 춥겠고요. 낮 기온도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장수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완주와 남원도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